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은 어제 약속드린 것처럼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특히 K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오히려 현 사태가 결정적인 어떤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바이오 세 가지 급등 논리, 그리고 유망주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그 현대투자연구소에서 바이오 신규 추천주 한 종목을 추천했거든요. 그것도 방송 후반부에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이오 급등 논리는 엘리어트 파동론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3파동이 그 임박했다고 봅니다. 뭐 임박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 3파동 초입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3번 파동 같은 경우는 1파동이라든가 이제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 거죠. 1파동은 이미 지났다고 봐야 되겠고, 1파동 이후에 지금 조정 2파동인데, 조정 2파동 속에서 이제 그 3파동이 시작되는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1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그러죠. 조세 그레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오브 월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악재가 지배한다고 보면, 3파동은 이제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이제 호재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악재와 호재가 교차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3파동 후반부에서는 이제 대중들이 이제 많이 좀 흥분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 사태라고 하죠. 현재 사태가 유행차를 넘어서 산업의 어떤 커다란 트렌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대면도 그렇지만 이제 그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 그 미래 가치를 상당 부분 미리 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요즘에 그 방역이란 많이 쓰는데 K 방역에서 K 바이오가 전 세계적 이슈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진단 키트라든가 이제 치료제 관련주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바이오도 다양한 분야로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신라젠 사태도 있죠.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과거에는 사실 그 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 성장성이 이제 많이 지배했다면 이번에는 성장성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저희 또 회원분들은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회원분들 아시죠? 오늘 또 제가 바이오 상승 논리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보내드렸는데 성장성이 아니라 실적, 오로지 실적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적도 좋지만 지금은 별로인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결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그런 종목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싶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지금은 별로이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젠이라든가 국제약품 사례를 보도록 하겠는데 시젠이나 국제약품을 지금 사례는 건 아니죠.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손절매를 정해놓고 매매하거나 그런 어떤 그 매매하는 트레이더의 어떤 그 관점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젠은 이제 너무 알려져서 그런데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좀 그 고수분들 있지 않습니까? 매매 잘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젠하고 이제 국제약품이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지고 있죠.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 이후서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는 이제 안 빠질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저가 매수 기반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C 사태. 현재 글로벌 이런 현 사태 같은 경우는 기업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시장에서 유동성을 이제 상당 부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개들은 회사채라든가 기업업을 우리가 국가에서 사준다고 하죠. 그런데 3분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4분기니까 이제 10월 이후서부터는 한계 기업들이 많이 속출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주가 하락의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이제 나름대로 뭐 러프하게 시장을 사실 예측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 거지만 3분기까지는 시장 기조가 괜찮을 것 같고요. 4분기서부터는 제법 좀 많이 조정이 받을 것 같아요. 조정받은 근거는 한계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한계 기업을 다 살려줄 수는 없죠. 이거는 이제 자연의 법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실적만이 현 세력들의 가장 커다란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받침이 안 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종목군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종목 모두 어떻습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 거의 100% 이상 증가합니다.
CLT론도 한 뭐 7, 80%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CLT랑 헬스케어는 그 최근 보고서 보니까 거의 막 200% 정도, 전년 대비해서 200%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위에서 이제 망치로 오르지 마라 때리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큰 산은 사실 실적이죠, 실적.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별 볼일 없었는데, 10년 동안 이제 투자만 한 거죠. 뭐 CMO 관련해서, 혹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투자만 하다가 투자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2020년 올해서부터 본격적인 어떤 그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다고 보는 거죠. 예전에도 유튜브 방송 속에서도 이제 그 10월 달 이후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상승 논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테오젠, LNC바이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LNC바이오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LNC바이오 같은 경우가 사실 그 바이오 테마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치료제 이런 거 제외하고요. LNC바이오가 가장 먼저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우리가 유튜브 방송 속에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근데 LNC바이오를 보면은 역시 실적 베이스죠. 실적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좋아졌던 거고, 알테오젠도 결정적인 실적의 근거가 있죠. 이미 그 작년에 잭팟을 터뜨렸죠. 1조 6천억짜리 뭡니까 그 SJ형 관련돼서 이제 기술 수출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닥권에서 출발한 종목들 NK믹스라든가 이제 바이오톡스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여하튼간에 10보 전지를 위한 막 2, 3보쯤의 후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추천주도 미리 공개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추천주도 잠시 후에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험 VIP 관련해서는 오늘도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한 종목은 거의 다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좋다 보니까 수익 좀 나고 그러는데 종목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그 수익을 올리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180도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여하튼간에 이제 총론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까지는 바이오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이제 보거든요. 바이오 테마 중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체험 VIP 3개월이 이제 100만 원인데 뭐 해볼만 합니다. 만약에 가입하시면 제가 이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을 뭐 약속까지는 아니라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입금하시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수량을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휴대폰 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차분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자, 위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고 아래가 이제 셀트리온이죠.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초기에는 이제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해서 같이 이제 하락을 했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2019년도 1월서부터 1월에 바닥을 짚고 이제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번에 그 C 사태라고 그러죠. C 사태 관련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 못 오른 이유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결정적으로 봐서는 사실 유가하고 굉장한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팔고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전자를 이제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유가가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들 당연히 이제 당연히 이머징 마켓 비중을 확대를 시킬 것이고, 삼성전자를 또 사면서 이제 삼성전자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자,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CLT론이 본격적으로 도약한다고 봐야 되겠죠. 2년 동안 여러분들 그 와신 상담을 했어요. 계속해서 매도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잠재 대기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소멸했다고 보는 거죠. 수급 체계가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우리가 그 주식시장의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거죠. 수급 체계가 강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매도세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가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상승 전환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1파동 지나고 이제 2파동 조정 이후에 지금 3파동이 출발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수세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무서운 게 이제 관성이 개입돼. 관성이라는 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거죠. 그 시세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제시 리버모아라는 이제 어떤 시대의 명의죠. 굉장히 멋쟁입니다. 그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고, 제가 그 제시 리버모아의 그 평전을 읽으면서 시세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 얘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는 거죠. 맞다. 역시 그 주가라는 것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과의 끊임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힘이 작용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성 혹은 과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이런 물리적인 법칙이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던 거죠. 여하튼간에 지금 바이오는 여러분들 그 관성이 개입됐어요. 왜냐하면 3파동이 전개가 되면 관성이 개입되거든요. 1파동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악재에 의해서 걱정이 벽을 타고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성이 개입됐다고 볼 수는 없죠. 자, 셀트리온인데요. 지금 파동론으로 본다면 2년 동안 조정을 받았죠. 뭐, 앞서 얘기한 대로 2년 동안 조정, 그리고 잠재 대기 메르스가 소멸되고, 뭐, 코롱 인보사 사태도 있었고, 신라젠도 있었고, 헬릭스미스 3상 실패하고, 이런 바이오에 대해서 그 안 좋은 악재는 다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됐고, 1파동 이후에 지금 조정 2파동에서 3파동을 출발하는데, 제가 제 나름의 어떤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강조를 하건데, 물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하여튼, 나름의 소신이 있습니다. 5파동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5파동까지. 그러나 반드시 3파동은 나온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가지 못한다면, 외국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유가를 예측하는 건 거의 뭐 굉장히 힘들죠. 경기를 예측하는 건 똑같죠.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그 회복을 못 보인다면, 바이오 테마가 5파동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파동 조정 이후에 3파동 출발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3파동의 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27만원 정도, 5파동의 고점이 한 36만원. 그리고 사실 그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교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훨씬 낫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저희 회사 또 주력주이기도 합니다. 자, 시젠 사례를 보죠. 과거의 역사 고점이 대략 한 7만원 정도 왔었는데 돌파하고 14만원까지 하는데요. 우리가 심증과 물증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범죄 용어라고 그러는데, 저는 심증적으로는, 사실 다시 14만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100%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현 사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C 사태로 오죠. 우리가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대공황에 이제 많이 견줄 정도로 많은 이제 지금 우리 글로벌 경제에 데미지를 입히고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막 괜히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하튼 간에, 아직까지도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회원분들한테 매수 관점으로 추천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도 안 되고. 자, 영업이익 보면은요, 2017년도에 이제 80억, 2018년도에 110억,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이 220억 있어요.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주가가 좀 바닥 대비 많이 올랐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게 이제 4월 한 14일 날 나왔던 그 자료를 알고 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290억이 나옵니다. 220억짜리가 1200억, 뭐 2000억 정도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 속에서. 말 그대로, 경천동지라는 게 말 그대로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 이게 올라가는 결정적인 근거는 어떤 테마, 우리 무슨 정치인들 대선다고, 총선다고 뭐 무슨 이상한 테마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일시적 테마고 그런 투기적 테마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시제는 이거는 실적 베이스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우리가 투기적 테마하고는 좀 별도로 좀 비교해야 되는 그런 어떤 테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국제약품이죠. 국제약품 월봉인데 지금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실적 보면은 2017년도에 26억, 2018년도에 33억, 작년에 이제 56억인데 올해도 실적이 좋아져요.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위기가 오더라도 약은 잘 안 끊죠. 약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가장 소비의 우선순위 영순위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국제약품은 국내 제약사로는 유일하게 마스크를 생산업체입니다. 그리고 공기 정화제를 청정제라고 하나요? 그 기기도 최근에 출시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실 이 분야가 지금 24시간 중에 공장을 돌린다고 그러고, 작년 매출이 대략적으로 한 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현 사태하고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막판에 조금 이제 증가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한 5배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 60억이라면 올해 예상이 한 5배가 증가한다면 이제 한 300억 정도 되죠. 2019년도 매출액이 한 1000억, 1100억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300억 정도 나온다라면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보시면 일본도 야무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매매할 수 있어도 사실 추천하기는 좀 민감하죠. 이런 것들은 또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논리하고 어떤 투자 원칙이라든가 철학하고는 부합되지 않은데 하여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마스크 생산을 3배를 확대했다. 그런 거 있죠. 이거는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자료. 작년이죠. 작년에 마스크 판매 실적을 50억대로 예상했는데요. 근데 이제 더 증가했다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것도 이제 C사태 관련해서 메디스틱 플러스라고 이제 네이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약품도 우리가
그냥 어설픈 이제 투기주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그 셀팅 헬스케어, 지금 알테오젠, LH 바이오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역사를 좀 돌파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희 회사 그 대표적인 주력주입니다. 저희 회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바보가 아니라는 다 샀죠. 최근에는 뭐 적극적으로 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충분히 100만 원대까지 갈 것 같고요. 지금 셀티론이라든가 셀티론 헬스케어 보시면은요, 셀티론 헬스케어가 지금 다시 지금 전에 한번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다 반동 흐름으로 상당 부분 이제 그 조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좀 도약하는 모습인데, 이게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돌파한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시장의 흐름이 바이오 테마 쪽에 가장 상당 부분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알테오젠도 철저하게 실적 베이스죠. 그렇죠. 11조 6천억짜리 잭팟을 터뜨렸죠. 이것도 역시 신고가 돌파의 원인이고, 지금 신고가 수평선으로 제가 걷는데요. 수평선 신고가죠. 신고가 돌파 이후에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LNC 바이오인데, LNC 바이오가 먼저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유튜브 방송 속에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LNC 바이오가 왜 돌파했는가 보면은, LNC 바이오 아래 실적 보세요. 자,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49억에서 그 다음에 55억, 그 다음에 90억에서 올해도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124억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돌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고, 이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영감을 얻는, 즉, 지금 바이오템은 성장성이 절대 아니다. 뭐 제가 단언하건데, 성장성만으로는 사실 한계점이 있고요. 지금 메이저 세력 중심으로 실적이 어떤 시그널만 있다면,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안 좋아요.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앞으로 실적이 결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시그널만 있다면 그런 종목이 수익률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실 말도 많고 뭐 어쩌고 그랬었죠. 근데 아래 먼저 실적부터 보도록 하죠. 2017년도에 660억, 18년도에 557억, 2018년도에 실적이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계속 구설수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하튼간에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917억이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 역시 그 불확성이 지배하면서 뭐 지배구조 관련이라든가 무슨 사태 관련 불확성이 지배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 전환되니까 어때요? 지금 양봉을 채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양봉이 7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화살표 표시한 지역이 저희가 이제 주력주에 표집한 거죠. 제가 보기엔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샀어요, 이거는. 왜냐면 100만 원 이상 간다고 그러니까 150만 원 돌리도 한번 만들었었죠.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엘리어트 파동론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화살표 표시 지역이 조정 2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파동이 임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지금 조정 2파동 대부분 바닥에서 출발하는 것들은 여기죠. 바이오 테마의 상당 부분이 다 이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 표시 지역이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얘기했죠. 그리고 3파동 그리고 5파동까지 이어질 만한 종목은 뭐냐면 지금은 별로인데 앞으로 좋아질 회사. 그것도 성장성이 아니죠. 막연한 피상적인 성장성이 아니라 반드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예상 영업이 2284억. 이게 지금 KB증권 자료거든요. 2284억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200%가 증가하죠. 이러면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바닥권에서 말씀드린 바이오톡스텍. 저희가 이제 바이오톡스텍은 제가 뭐 솔젠트라든가 이뮤메드, 메디컬 IP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당연히 내년도 실적 베이스로 봐서 물론 이제 솔젠트 지분 관련해서는 실적이 나오겠죠. 내년에 이제 화평법이 드디어 이제 개화를 하죠. 연간 1000톤 이상 화학물질 시장이 제일 큰데 그게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유해성 검사를 이런 바이오톡스텍 같은 회사에다가 위탁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화평법이라는 것은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입니다. 1톤 이상 화학물질 생산, 판매, 유통, 수입, 수출하는 모든 회사들은 반드시 유해성 검사를 맡아야 돼요. 정부의 강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제가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오랜 기간 조정을 끝내고 지금 드디어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뭐 거래량은 표현이 안 되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톡스텍, NK맥스도 마찬가지죠. NK맥스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NK맥스 아메리카가 이제 뭐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성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올해 8월서부터 첨생법, 첨단재생 의료법이죠. 그러니까 난치성 혹은 희귀질환 환자들은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치료가 가능한 거죠. NK맥스가 첨생법 관련 가장 수혜주 중에 이제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관련해서는 사실 뭐 세계 최고의 어떤 그 성장성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그 삼성 바이오록스의 초기 파동하고 지금 파동하고 저는 왜냐면 시세 메커니즘 똑같거든요. 우리가 조선업은 서열이 정해있어요. 그 종목별로 서열이 정해있어요. 1등에서가 제일 많이 벌고 2등에서 3등에서 4등에서 정해져 있는데 바이오는 아이템이 다 틀리죠. 어떤 건 화평법, 어떤 거는 NK, 어떤 건 면역세포, 뭐 어떤 거는 뭐 또 뭐 SC 제형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 먼저 오르는 게 무조건 더 간다 이런 논리는 없어요. 후발로 오르는 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시간이 확 지나버리네요. 자, 펩트론인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인터넷 같은 거 이게 사실 저희가 어제 그제서부터 이제 공개를 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뭐 바보가 아니라는 펩트론을 다 사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공교롭게 주가가 6% 넘게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강조드린 게 그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그랬죠.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대이익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마치 진돗개가 한번 꽉 물면 끝까지 안 놓잖아요. 주식을 수익이 난 상태에서 보유 기간이 길어야 돼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는 벌고 깨지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안 돼요. 100점 100패라는 거죠. 제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중장기가 아니라 펩트론 지금 17,000원이면 이게 34,000원에 가치가 있다면 34,000원까지 간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자하고 패자하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요. 굉장히 뭐 말 그대로 뭐 100장 한 장 정도는 좀 더 과하고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결국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여러분 편에 서 있는 그런 종목을 투자해야지 반드시 성공 투자로 여러분께서 성공 투자의 길로 첩경으로 들어선다고 보는 거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